네,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에는 총 4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지금까지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을 살펴볼게요. 주제는 101페이지입니다. 우선은 새로 만들기로 기본 2번 작업, 3번 작업의 사이즈는 400이 500이에요. 지금 예제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는 500에 300인데 상황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사이즈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문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500에 350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전체 창으로 다 뜨지만 편집에서 환경 설정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설정하셔야 될 게 탭으로 문설기라는 거. 이거는 꼭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전체 창으로 열린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또 이동으로 가져오는 그 끄집어내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우선 눈금자 만들겠습니다. 보기에서 눈금자 단축키는 컨트롤 알파벳 R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눈금자의 단위를 바꿔야 돼요.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픽셀. 그러면 수평과 수직 단위가 한꺼번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확대 축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리고 내리면 확대 축소 되니까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유형에 지금 이제 네 번째 챕터입니다. 네 번째 챕터 중에 문제 유형 1번을 들어갈게요. 자, 이미지에 들어가서 지금 2번이죠? 2번이니까 문제 유형이 아니라 챕터 4가 아니라 챕터 3네요. 챕터 세 번째 거에 문제 유형 1번 이미지로 가서 열기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입니다. 자, 이동툴로 클릭 드래그로 가져오죠. 이동을 할 때는 꼭 이동툴 사용하시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원본은 X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맞죠? 자, 컨트롤 T를 해보면 이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 보셨으면 더블 클릭 또는 엔터. 우선 필터가 물종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필터에 가서 물종이는 이쯤에 예, 스케치 효과에 있네요. 스케치 효과의 물종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확인한 다음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색상 변경이에요. 어떤 계열로 고정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5번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이동툴로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원본은 X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얘가 클리핑 돼 있죠? 1번 작업할 때 모양을 만들어서 펜툴로 모양을 만들어서 클리핑 시켰던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위치를 갖다 놓고요. 모양 툴을 하나 불러올게요. 지금 원형이니까 모양 툴에서 타원 도구를 선택하고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대가합니다. 적당한 크기가 만들어졌다면 비활성화 시켜야겠죠. 그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를 잡으세요. 아래쪽 위치 잡고 우선은 이 뒤에 배경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가져온 레이어 2번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로 모양 레이어 위로 올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클리핑을 시킬 수 있었죠. 클리핑은 어떻게 했죠?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다 마우스를 놓고 클릭해도 클리핑이 됐어요. 자, 먼저
이미지 크기를 줄이기 전에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T로 크기를 먼저 조정할게요. 배경을 보면서 Shift 누르고 배경을 보면서 위치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도 조금 줄여줘야겠죠? 이쪽 배경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돼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T 그런 다음에 다시 Shift 눌러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쯤 올려서 이미지 위치가 요쯤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이 정도 내려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얼추 됐다면 엔터 하고요. 여기에 색상을 보정하는 건데 단축키는 컨트롤 U예요. 컨트롤 알파벳 U. 자, 이거는 이미지에 가보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색조, 섀도우, 그 색조, 섀도우를 누르면 됩니다. 이번 이미지에서는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컨트롤 U 어떤 건지 확인하고요. 그냥 색상을 변경하면 이게 색상이 임의로 변경돼요. 어떤 한 가지 색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동으로 변경되거든요. 이걸로 쓰는 게 아니고 또 녹색이라고 해서 녹색이 갖다 댔더니 녹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한 가지 색으로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컬러라이징, 즉 색상화라는 겁니다. 색상화를 딱 눌렀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계열이죠? 이게 빨간색 계열인지를 확인하려면 채도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이 채도를 좀 올려줄게요.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채도를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꿉니다. 보라색 계열이니까 보라색 계열 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라색 계열 쪽으로 갖다 놨어요. 채도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채도를 어느 정도 놓고 요 밝기를 살짝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색상이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바디빌더들이 몸에다가 까맣게 썬팅 같은 걸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요. 라인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밝기를 너무 많이 줄이면 어두워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만 줄여서 어느 정도 색감의 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표현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 확인하겠습니다. 컨트롤 T로 크기를 조금만 더 수정해 볼게요. 여기까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위치가 이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얘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여기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맞춰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클리핑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아, 요 레이어를 복사해도 돼요.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Alt 누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마우스 먼저 볼게요. 자, 그다음에 밑에 거를 복사된 건 좀 위에 거예요. 자,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그 자리에 레이어 그 자리에서 똑같은 크기를 하나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컨트롤 누르고 알파벳 J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J. 똑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이미 똑같은 거 생긴 거에 클리핑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거를 위로, 맨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동툴로 위로,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Alt 누른 다음에 Z, 한 번 더 Z, 한 번 더 Z. 이 상태입니다. 자, 밑에 거를, 얘를 지금 모양으로 만든 걸 복사할 거예요.
새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복사하는 방법부터 새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맨 위에 걸 선택하고 모양 툴 눌러서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있는 거를 복사할 때는 이 밑에 걸 선택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J. 그러면 복사된 거에 클리핑이 된 거예요. 원본에 클리핑이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원본에 클리핑이 됐었어요. 그런데 얘를 복사했으면 현재 선택한 레이어 바로 위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위에 나온 거에 클리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밑에 거를 클릭 덱으로 맨 위로 올려놓고, 그렇죠? 자, 비활성화 시켜놓고 얘를 위로 이동 부여해야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올려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놓고 다시 컨트롤 키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다 됐으면 더블 클릭 또는 엔터로 적용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도 클리핑을 시킬 겁니다. 파일의 열기를 이용해서 6번 이미지 열어놓을게요. 이동 툴로 가져와요. 원본은 X 눌러서 꺼주면 되고요. 클리핑을 시키기 위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합니다. 위치를 좀 잡아볼까요? 위치를 잡아보면 이렇게 이 정도 크기는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이 정도로 맞습니다. 이제 효과를 집어넣을 거예요. 우선 이미지 자체는 이미지를 그냥 다 가져온 거고요. 5번 이미지, 6번 이미지 다 가져왔고요. 외부 광선이 들어갔네요. 외부 광선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픽셀짜리 똑같은 다 보면 외부 광선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즉 색도 똑같고 색깔도 다 똑같죠. 이렇게 복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 먼저 했던 거 선택했습니다. FX로 들어가서 그렇죠? 선으로 갑니다. 3픽셀짜리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 클릭할게요. 이 색깔은 지문상에 FF1600, FF1600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기 전에 외부 광선 있죠? 그 외부 광선 눌렀어요. 근데 외부 광선이 전혀 표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3픽셀짜리 선에 가려서 그런 거예요. 자, 선을 보게 되면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광선 이 5픽셀짜리에서 아주 2픽셀만, 3픽셀을 제외한 2픽셀만 약간 나왔기 때문에 이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주고, 보이죠, 이제? 좀 더 크게 해주고, 다음에 스프레드, 강조를 조금 더 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아주 확인했고요. 얘를 효과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수상, 즉 외부 광선의 치수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이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모양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 밑에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레이어 스타일 복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붙여놓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 그대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컨트롤 U를 이용해서 한 가지 원하는 계열의 색깔로 바꾸는 게 있어요. 컨트롤 U라는 단축키를 쓸 거고요. 컨트롤 U라는 단축키를 쓸 거고요. 지금 안 먹나 보네요. 이미지 조정에 지금 컨트롤 T라는 것도 뭔가 효과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문제 없고요. 이미지 조정에 들어갔을 때 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왜 비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지금? 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없고요. 이동 툴, 키보드의 방향키, 문제 없고요.
컨트롤 컨트롤 F-키에서 크기 조정도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선택해서 이미지 조정해서 이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모양에서는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가 확인이 돼요. 모양 레이어에다가는 이미지 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활성화됐던 거죠. 이미지 조정을 원한다면 모양 레이어가 아니라 이미지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E 해야 창이 뜨는 거였던 거예요. 모양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비활성화된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눌러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인했죠?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단축키가 어쩔 때는 먹고 어느 때는 안 먹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죠?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축키가 사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U를 통해서 세상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레이어에도 모양 레이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 툴을 이용해서 태극 모양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모양 툴은 지금 원형 타원 도구를 썼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도구 모양으로 바꿔놓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너무 작아요. 옵션 단추 눌러서 큰 축도판으로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조절점을 눌러서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태극 문양 마크는 맨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위치 확인했으면 선택하고, 자, 이건 선택한 후에 ESC 또는 더블 클릭,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선택되어 있어야 레이어가 생성되고, 두 번째를 선택하면 레이어는 생성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Shift 눌러서 클릭 들어갑니다. 드래그 해놨고요. 비활성화 시키세요. 자, 이제 이동풀로 바꿔서 위치를 잡겠습니다. 위치, 이게 뭐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맞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태극 마크가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버레이에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름이 정의된 거는 있는 것을 사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사용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의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들어가서 여기에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아니라 화살표를 눌러서 해당하는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풍선 너무 많이 떠요. 스펙트럼이라고 떴죠. 요거를 선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후에 확인을 한 겁니다. 스펙트럼 외에 다른 건 없죠? 레이어 스타일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집어넣을게요. 텍스트 툴을 누르고 가능한 한 텍스트 툴을 사용할 때는 레이어 중에서도 최상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가 들어갈 위치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은요. 그렇죠. 글자체죠. 글자체, 바탕, 글자 크기 30,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이 따로 있죠. 자, 글자 색은 00, 00cc. 자, 여기서 하는 겁니다. 글자 색 선택하고요. 여기는 00, 00, cc.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영 바꿔서 A 글씨를 다 썼으면 그렇죠. 이동툴 눌러야 되죠. 다 썼으면 이동툴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잡으세요. 먼저 위치를 적당히 잡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2픽셀짜리 흰색이 들어갔네요. FX에 들어가서 선에 가서 숫자 2로 바꿔주고 색깔은 흰색은 왼쪽 위로 쭉 올려서 확인을 합니다. 한 번 더 확인. 자, 두 번째 글씨 쓰겠습니다. 텍스트 툴 클릭하고 글자가 들어갈 곳에 클릭한 후에 글자체부터 바꿀게요. 바탕은 맞고요. 글자 크기가 72, 엔터. 글자 색깔, 글자 색깔 선택한 다음에 글자 색깔은
FF00 빨간색이죠? 자, 이럴 때는 빨간색은 여러분이 클릭 드래그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셔도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컬러피커의 색깔은 빨간색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확인했고요. 내용을 쓸게요. 다 썼으면 이동수로 바꿔서 위치를 잡습니다. 위치 잡아주고요. 됐죠? 키보드의 방향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픽셀짜리 흰색이 들어갔네요. FX에 선에 들어가서 3픽셀짜리 흰색 확인해주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보다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1번 문제가 왜 어려운지 아시죠? 펜툴이 들어가서 그래요. 펜툴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사실 1번 문제도 딱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 펜툴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이 앞에 있는 태극마트기를 줄이고 싶어요. 레이어에서 찾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우스를 이미지상에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첫 번째 선택하고 컨트롤 T 하면 되겠죠? 잠깐만 더 줄이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엔터. 더블 클릭도 괜찮지만 엔터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작업 끝났습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 유형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저장을 하셔도 좋고요. X 저는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장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크기대로 할 겁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500에 400이죠. 400이 500이죠. 400에 폭이 400이고요. 높이가 500. 이게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나오는 기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인하고요. 제목 표시줄을 클릭 드래그로 살짝 내렸다 천천히 올려서 이런 표현이 됐을 때 어떤 표현인지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좀 확확 움직이면 안 되고요. 천천히 움직여서 위치를 잡아서 마우스를 놓으면 됩니다.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확대를 좀 해놓고요. 이미지 가져올게요. 파일의 열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한 수준 위로, 한 수준 더 위로 올라가서 문제 유형 2번입니다. 이미지로 들어가서 1번 이미지, 1급 4번 이미지 이동수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원본은 X 눌러서 종료하고요. 위치를 좀 잡을 건데요. 컨트롤 T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가 위아래는 맞죠. 좌우를 맞춰라라는 거가 되겠네요. 이미지에 보면 나무 오른쪽 위에 보세요. 하얀 부분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놓고요. 엔터 한번 칠게요. 자, 필터를 봤더니요. 수채화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에서 예술 효과의 수채화 효과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했고요. 보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Shift 눌러서 이동 툴이라면 Shif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려면 키보드의 방향을 눌러서 처리에 진행되겠고요. 왼쪽에 까만 점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2번 넘어갈게요. 5번 이미지 불러올 겁니다. 파일에 열기 들어가서 5번 이미지 열기. 자, 보면은 이제 참외를 가져왔는데, 자, 오른쪽 밑에 부분을 클릭 드래그로 좀 더 크게 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되겠죠.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요걸 찾을 거예요. 얘하고 얘죠? 그죠? 꼬다리 보세요. 이쪽 꼬다리, 이쪽 꼬다리. 참외가 같은 색깔이라 하더라도, 보면 어때요? 외곽이 어느 정도 보여지죠. 자, 그럴 때는 빠른 선택을 이용할 겁니다. 빠른 선택 도구. 동그라미 크기는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크기 조절하는 건 어떻게 했죠? 키보드의 알파벳 P 오른쪽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있어요. 가로 여는 건 동그라미를 작게 하고 가로 닫는 건 동그라미를 크게 해요. 적당하게 맞추고
클릭, 드래그로.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마우스 먼저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또 눌러서 갑니다. 또 놓고, 자, 이걸 좀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이, 동그란 원의 끝 라운드가 3의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나가지 않게 해서 클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클릭, 드래그 했더니 바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빠른 선택에 대한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여기 꼬다리도 잡아줬고요. 여기는 뺄 땐 뭐 누르죠? Alt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안쪽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때 클릭 드래그로 잡아주면 됩니다. 또 놓고 클릭, 이렇게. 꼬다리가 안 잡혔죠? 꼬다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동그라미 크기를 좀 줄일 겁니다. 동그라미 크기를 좀 줄여서 그 부분에 클릭, 이렇게. Alt 눌러서 여기는 빼주고요. 잡고, 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컴퓨터가 좀 세밀하게 잡아줘요. 그렇죠? 또 Alt 눌러서 좀 빼주고, Alt는 빼는 거고, Alt를 놓으면 추가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동 툴로 눌러서 클릭 드래그로 갖고 오면 되겠죠? 원본은 X 눌러서 달아주고요. 자, 잘 가져가셨습니다. 위치를 잡을 건데요. 위치 잡고 보니까 어떻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위에 거 색깔을 바꿔야 되죠. 자, Alt 눌러서 확인합니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의 색깔을 바꿀 거예요. 자, 영역 잡을 때 이것도 빠른 선택입니다. 빠른 선택으로 잡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죠?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 바깥에는 어차피 뭐예요? 투명이죠. 이 참외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다 뭐예요? 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것도, 아니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끝을 못 잡기 때문에 이쪽은 Alt 눌러서 살짝, 네, 끝을 둥글하게 쳐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빼야죠. 이쪽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참외 바깥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투명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크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U, 색상화, 색상화, 섀도우를 좀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색상을 바꿉니다. 녹색 계열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 밝기를 살짝 내려줄게요. 만들었습니다. 자, 확인하고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알파벳 E 되겠죠? 그 다음에 Alt 눌러서 축소를 시켜주고 됐습니다. FX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외부 광선을 선택할게요. 외부 광선 선택. 너무 적죠?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그다음에 스프레드를 조금 더 세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의 여기에서 딸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딸기를 조금 더 조절창을 크게 해놓고 Alt 누르고 마우스 위로 올려서 딸기를 크게 본 다음에 빠른 선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안 나오면요. 캡스락이 켜져 있는 거예요. 캡스락은 알파벳을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대문자로 나오게 해주는 기능이죠. 캡스락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는 키보드 오른쪽 숫자키 위에 보면은 제일 먼저인 게 넘락이라는 게 있어요. 넘락이라는 것 자체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끄면은
오른쪽에 키보드에 숫자키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키가 바로 캡스락입니다. 이 캡스락 두 번째가 불이 켜져 있으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캡스락이 꺼져 있어야만 이 동그라미가 나온다는 것 또한 참고로 알고 계세요. 크기 조절해서 잡아줬어요. 여기 부분 좀 보여줄까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Alt를 눌러서 동그라미는 크게 하고요. Alt를 눌러서 클릭을 한번 해요. 됐죠? 그런 다음에 Alt 놓고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하면 뾰족하게 되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 빨개에 보면 이렇게 깨 같은 것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됐어요. 자, 이제 이동툴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요. 원본은 X는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잘 가져와 줬어요. 컨트롤 T로 회전도 좀 시키고요. 크기도 좀 줄여야겠죠? 쉬프트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배경을 보면서 어디쯤 놔야 될지, 크기는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는 세밀한 부분에 영역을 잡을 때 좋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자가 있어요. FX에 들어가서 그림자 선택하고요. 그림자 들어간 거 확인하고요. 크기나 적당한 길이 거리 잘 됐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 툴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모양 툴 클릭하고요. 자, 여기를 선택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되는데 이 바깥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안 떠요. 이 바깥에서.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야만 뜹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네, 고사리라는 게 있을 텐데요. 여기 있네요. 고사리. 선택했습니다. ESC2는 더블 클릭. 편한 걸로 하세요. Shift 눌러서 클릭 되겠습니다. 됐죠? 항상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비발성화. 모양 툴은 비발성화. 색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사리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죠. 나뭇잎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고사리예요. 근데 나뭇잎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게 FX에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갑니다. 그라디언트 편집기 클릭했고요. 왼쪽 아래 부분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자, 왼쪽 거부터 66, 66, 00, 66 확인했습니다. 맨 끝에 거 할게요. 끝에 거 더블 클릭. 색이 세 가지예요. 현재 보면. 그쵸? FF, 66, 00 같이 했고요. 색이 하나 더 있죠? 00, 66, 33. 요 안쪽에 클릭 한번 할 겁니다. 클릭. 그런 다음에 바로 숫자 50을 쓰세요. 클릭한 것의 위치가 정확한 5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50이라고 썼고요. 그런 다음에 색상 클릭. 여기를 클릭해도 좋고 이 사각형을 클릭해도 좋은데 이 사각형은 더블 클릭을 해야 되고 이 색상은 한 번만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00, 6634 이렇게 맞춰 줬어요. 확인까지 했고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내부 광선이 되었어요. 내부 광선 선택.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기가 5는 조금 큰 것 같아요. 한 4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이동툴로 바꿔서 컨트롤 T 회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전과 크기 좀 더 시키고 크기를 좀 더 키워야겠네요. 이만큼 키우면 괜찮은 것 같아요. 회전과 크기 적당하게 맞추셨으면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꽃 모양이에요. 마우스 모양표를 누르고 나서 아무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 꽃 모양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죠? 위치 확인하고요. 자,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으로 할게요. 이번엔 Shift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한 후에 됐죠? 혹시 여기에 그라디언 효과가 만약에 뜬다면 컨트롤 Z 활성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비활성화시키라고 한 겁니다. 자, 한번 이러한 실수가 된 분은 된 학생은 Shift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다시 한번 하면 이 속성이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럴 때는 위에 보면 스타일에 대한 것을 화살표 눌러서 넌 스타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비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는 색깔 집어넣을게요. 얘는 색깔이 정해져 있어서 레이어에서 넣으면 됩니다. 모양 툴이 선택되어 있다면 툴바에 위에 색상에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모양 툴이 아니라 다른 툴로 바꿨다면 색상은 위에서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레이어 앞에서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이에요. 여기에 색상을 집어넣을게요. 이것도 3333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그림자 효과만 있죠? 지금 문제상에서 보면 내부 광선이나 그런 것들이 표현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내부 광선 있죠? 그죠? 내부 광선을 하겠습니다. fx의 내부 광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해볼게요. 사이즈가 맞는지만 먼저 체크할게요. 배경 그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갈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해야겠네요. 눌러서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도 위치 좀 잡아주고요. 자, 마지막 글씨 하겠습니다. 텍스트 툴 누르고요. 자, 이번에 글씨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자, 전 클릭을 할게요. 클릭했고요. 보듬 30, 글자체, 보듬, 글자 크기 30, 엔터. 그다음에 흰색이네요. 클릭해서 색깔 클릭해서 흰색은 왼쪽 위로 쭉 올라갔고요. 확인. 내용 써볼까요? 번역 한글로 바꿔서 우리나라 설 4일. 자, 글씨를 다 썼으면 이동 중입니다. 자, 위치를 바꿀게요. 적당한 위치 바꾸고 레이어 스타일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2픽셀짜리 선이 있고요. 그림자가 있네요. FX에 들어가서 그림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선 들어갔습니다. 선이 들어가면 그림자는 그림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얼마큼이에요? 거리가 5픽셀이에요. 자, 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이 몇 픽셀이에요? 3픽셀이에요. 그럼 그림자는 몇 픽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2픽셀만 보이는 거예요. 거의 보이는 둥 마는 둥 하겠죠? 자, 여기서 색상, 몇 픽셀이죠? 근데 이건 2픽셀이니까 3픽셀만큼만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림자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색상 클릭했고요. 선의 색깔이 명령 CC 한영 잘 확인하시고요. 확인했어요. 만약에 난 그림자를 좀 더 도드라지게 하겠다, 잘 보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림자를 선택하고 그 그림자의 거리를 조금 한 7 정도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그죠? 6보다는 7이 좀 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0인데 좀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럼 3 정도 줘볼까요? 그림자가 좀 더 강해져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그림자가 아니라 글씨에 어떤 스타일을 줘야 돼요. 텍스트 툴을 다시 눌러야만 얘가 나와요. 텍스트 툴을 눌러야만 글자에 대한 어, 변형된 텍스트 만들기라고 하죠. 변형된 텍스트 만들기. 자, 글자에 왜곡을 주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서 현재 없음이니까 수평으로 제대로 나온 거고요. 얘를 깃발이란 걸 선택해 볼게요. 깃발. 그렇죠. 자,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는데요. 난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구부리기를 플러스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 가까이 가주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물때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고 이동풀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봤어요. 2번 작업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어때요? 1번 작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펜툴이었다면 2번 작업에서의 표현 중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어떠한 계열의 색상으로 바꾸는 컨트롤 U가 있었다. 그 컨트롤 U를 하려면 모양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비활성화된다. 단축키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였고요. 참여 같은 경우에 싸울 때 다 뭐만 썼죠, 지금? 그렇죠. 빠른 선택 도구를 썼어요. 자, 그럴 때 가지고 온 후에 요 레이어에는 뭐만 들어있는 거예요? 참여만 들어있어요. 그 바깥은요? 다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 거죠. 이 앞에 있는 눈을 다 꺼볼게요. 그리고 참외 밑에 있는 얘와 배경 부분을 꺼볼게요. 그럼 참외는 뭐만 있는 거예요? 이 참외 레이어에는 나머지는 다 투명이고 참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잡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되겠죠. 그것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여유 있게 잡지 않았다면 이 끝에 부분이 색깔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되셨으면 2번 작업 거의 다 이런 계열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지금까지 가졌습니다. 총 6시간 수업을 했죠. 다음 시간 3시간 동안에 2번 작업 어느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작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시간에는 4번 작업이 들어가겠죠.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대체를 잡을 때 좀 더 잘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겁니다. 점점점 더 표현은 더 좋아져야 되고, 여러분들 실력은 좀 더 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 안 하시면 안 돼요. 연습 좀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같이 GTQ 1급 시험 준비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